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북한이 코백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에 주어지는 선진국 기부 등에 의한 백신 지원을 요청했지만 고의원 방북을 거부해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좀 심각하다. 그래서 백신을 공급받으려면 7개의 행정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2개만 완료했고 외국인 구호 요원들 방북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히 서류 작업을 했었더라면 지금 벌써 받았을 건데. 그래서 이 코백스가 아스트라제네카 170만 회 접종분을 5월 말까지 공급하려 했는데 북한이 AZ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나타내고 부작용을 면제하겠다라는 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또 국제요원 입국 거부와 전 세계적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로 인한 백신 부족도 공급을 지연시켰고 그래서 이 국제 구호요원이 북한에 입국하려고 하는 부분을 북이 거절했고 전달할 때 국제요원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운송해서 던져다 주지는 않겠다. 또 북한이 콜드체인을 이렇게 잘 못 갖추고 있으니까 백신을 갖다가 배달하고 보관하는 콜드체인도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도 지금 이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아 아직도 협의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는 코로나 비상 방역이 장기화될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백신만이 결정적 해법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난에다가 지금 코로나 방역 위기 이게 겹치고 있고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되고 국경 봉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관한 뉴스가 요즘에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확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국제사회가 자기도 살기 바쁜데 북한까지 신경 쓰기 싫다고 거의 포기해버리거나 나중으로 미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신경을 껐다는 겁니다. 문가리만 지금 북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김정은을 칭송했지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은 북은 내버려 두고 문제만 생기면 그때 가서 보자라는 수준으로 대하고 있고 북핵 위협도 이제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전문가 10여 명이 북핵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다들 그렇게 공감하고 또 북핵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북한 문제는 어떤 사람이 달라들더라도 풀기가 어려우니까 미국에서는 여기에 손대지 말고 내버려 두자라는 시각이 지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과 중공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으니 바이든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고 압박하는 건데 목표가 여기에 중국의 따까리 북한에 대해서는 이 바이든이 신경도 쓰기 싫은 겁니다. 너무 중국 앞에 따까리가 까부는 거 중국이 해결해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란 거예요. 북은 자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 백신 지원도 잘 안 되고 다들 관심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관심을 상실한 아이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다가 유발하기 위해서는 뭘 하겠어요? 자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고를 치겠습니까? 북은 자해보다 사고를 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사고를 치려면 한미연합훈련을 이렇게 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잘 안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아주 작게 진행되고 또 중국이 이 올해 공산당 100주년 이 부분에서 동북아 안정 운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사고를 치면 중국이 막으려고 할 거다 무조건. 근데 저는 이런 조선일보 태도나 전문가하고 견해와 달리 중국은 북한이 사고를 쳐야 중국의 역할이 생긴다고 볼 거다.
그래서 북이 사고를 치면 미국이 북을 어떻게 직접 상대하겠어요? 중국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년 3월이 한국의 대선이에요. 문재인은 특유의 지금까지 그런 행태처럼 북하고의 관계에서 또 잘 문대서 자기가 했던 일을 업적화하려고 시도하겠지요. 자, 이 속에서 중국을 넘어서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문이 코로나 핑계대고 한미 합동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계속 이 훈련을 거부할 때는 미일 동맹만 강화되고 미국이 한국을 빼고 일본하고 모든 이 동북아 군사 전략을 짜겠지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 보고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든 안 하든 이 문 정권에서는 제대로 안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죠. 했다 하더라도 아주 상징적으로만 할 거다. 근데 미국이 한국 보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미 간에 아주 축소해서 하게 될 때 과연 그것이 지금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인가를 미국이 지금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게 해도 북한 입장에선 그것은 훈련을 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도발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죠. 지금 군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지구조를 바꾼다. 그래서 전시 미래연합사가 평시는 합참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작권 전환 이후에 혼란이 지금 여러 군데서 발생할 상황을 고려해서 분담 대신에 단임 지휘관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시 작전권을 넘겨받았다 생각하고 군 내부의 지휘 구조를 바꾼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요. 김정은의 체중 감량에 대해서 북한 관측통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미테리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일성의 건강이 북한의 안정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와일드 카드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어떤 종류의 선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며 여기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 정보 분석관 레이첼 민영 리는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후 당국이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김정은의 희생과 국민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데 활용하기로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왕조적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비만이 문화 권력의 상징인데 이번에 김정은이 살을 뺀 것이 결국 충성을 강요받기 위한 그런 이 작전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일부는 북한이 경제난이 저렇게 어려워지면 스스로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까 하는데 내부적 문제가 있을 때는 개방이 어렵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도 아니고 개방을 위해서 내부 개혁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집단 면역 충분한 접종 운운해서 코로나를 이제 지나가야 뭘 다른 걸 하게 될 건데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한 밀수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현 상태에 머무르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영 죽을 지경은 아닌 것이고 또 북한이 이제 완전히 잊혀졌다라고 된다면 오히려 도발이 다음 대선을 한국 대선을 도와준다고 판단 착오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저거가 볼 때는 도발을 해서 그 도발 부분이 나중에 협상으로 완화될 때 대선에서 평화를 선택해서 더 확전을 하지 않는 세력이 훨씬 낫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에 놀아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해서 결국 이 협상으로 마무리 지을 때 그것이 내년 대선에 한국의 좌파 정권을
돕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 입장에서는 저렇게 조용히 있다가 틀림없이 올 늦가을쯤에 가기 전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